마이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 바깥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리가 울릴 수 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고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더 충실하게 더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대 간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했을까? 의대 시리즈 세 번째 고등학교 의대 공부법 박소영 수석 컨설턴트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원 연구소의 컨설팅은 모든 대학교의 입학에 다 도움을 주고 있지만 특히 의과대학에 아주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컨설팅은 이렇게 하면 의과대학을 간다라는 설계를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매주 학생들과 함께 관리를 해가면서 아이들의 실력을 차근차근 올려서 합격의 그날까지 학생과 학부모, 컨설턴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선생님, 의대 간 아이들 고등학교 때 무엇을 공부했는지 어머니들에게 오늘 정말 자세히 풀어드리죠. 네. 그럼 저희가 초, 중 먼저 진행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정말 실전 3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실 거고, 고등학생이 아닌 어머님들이 들으신다고 해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밑그림이 있으면 그 전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고1, 고2, 고3, 중간고사 끝나고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는 좀 희망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수학도 진도도 많이 나가고 어려운 것도 다 푸시는 상태가 됐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도 좀 성실하게 하면 되겠지 이런 약간 상상이 포함된 거라고 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는 실제로 정말 한 번 한 번의 시험이 다 결국 등급으로 이어지고 그게 몇 개가 2등급이 두세 개가 넘어간다. 그때부터 의대 가능성이 이미 퍼센트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신 등수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신 등수가 사실 좋은 학교들은 의대를 10명, 20명 보내기도 하지만 현역으로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는 인원을 막상 정확하게 살펴보면 10명을 얻는 거는 전국 단위에 굉장히 명문고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거의 전교 1에서 3등, 전교 1, 2등 또는 한 명만 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선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의 개인적인 준비가 전교 1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전교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교 1, 2, 3등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정도 의미라고 생각할지 어머니께서 모르시겠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특히 중3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많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교 10등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대체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한번 정해진 등수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왜 3등 안에 드는 아이들 아니면 의과대학 못 가냐? 물론 더 열심히 해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학생 숫자하고 의과대학의 정원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게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일단 의과대학을 한 2,000명 좀 넘게 뽑고 있지만 전체적인 학생으로 치면은 50만 명이 시험 본다고 그러면 그 퍼센트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어느 등수가 나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선택을 도와드린다면 최소한 전교 3등 안에 들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게 일단 내신에서 의과대학을 들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정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서 일단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내신 카드 버리고 정시로 가야 되는데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어떤 성적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국영수의 그 수능 수준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요걸 파악하고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3등 안에 들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한다면 1차적으로 선택에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애가 거기 학교를 가서 정규 3등 안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현실적인 질문들인데 그거는 뭐 한두 번을 봐서 아이를 딱 파악할 수는 없고 변수는 당연히 존재해요. 어떤 아이들이 그의 1학년을 입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허작증을 하면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봤을 때 초, 중까지의 그 공부 상황을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전제가 되는 거는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부분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이의 태도나 뭐 그리고 이제 얘가 태도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내신을 준비를 시켜요. 그런데 중학교 내신에만 100% 올인을 해서 시켰을 때 얘가 겨우 전교 2등을 한다. 그럼 얘가 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그 구조가 모의고사를 준비를 안 하면서 내신만 한다고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행평가나 나머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처럼 배제하고 갈 수가 없고요. 중학교 또한 사실 그걸 배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를 시켰을 때 아이가 시험 자체를 치러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게 결국 내신 등수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나 정도 되는 레벨의 아이들이 5명에서 10명이 있는 학교랑 이런 정도 레벨의 아이들이 100명이 있는 학교랑 다른 거죠. 100명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학군이 좋은 지역은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 전교에 100명, 150명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전교 1등의 성적인데 학군이 좋은 지역에 가버리면 그 아이가 2등급 바깥에 있는 성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는 2등급이 저 학교는 전교 1등이 되기도 해요. 또 하나 이게 중학교 어머니들 한번 꼭 생각하셔야 될 거가 뭐냐면 요새 정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총리께서 어저께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정시 계속 확대하는 거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면 고등학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냐 하면 그 대학 입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정시형 문제를 냅니다. 심지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수능 지문에서 아니면 모의고사 지문에서 100개를 나눠주고 교과서와 비슷하게 여기서 같이 내겠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에서 내겠다. 그리고 수능형 문제를 변형해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를 일부 변형을 해서 그 내신 시험에 내거든요. 근데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는 거는 수능 기출 문제를 푼 아이들은 유리하고 내신형으로만 공부했던 아이들은 유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그 시험 잘 보는 그 방법, 태도 플러스 이제는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도 국영수에 있어서 그 수능 적합도를 중학교 때까지 최대한 높이는 게 내신 성적 정규 3등 안에 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엄마들이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성적 생각을 위해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2,000명 이상, 그 다음에 약대, 한의대, 수의학과까지 하면 5,000명 이상은 매년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준비하는 거고요. 누구는 준비 안 하는 거거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준비하면요.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형들이 우리 아이께 되는 거고요. 막연하게 있다고 그러면 그냥 막연한 희망은 오히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능 모의고사가 전과목 1등급.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대 입시 자체는 결국은 경쟁자가 많고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모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저희가 치료도 왠지 잘할 것 같고 피도 안 무서워하고 진로에 딱 맞는데 의대가 맞을까요? 이거는 외국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기계를 좋아하는데 기계를 잘 만지니까 기계학과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국영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대의 진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의대 성적까지가 나왔을 때 아이가 지원이 되느냐가 사실 좀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최저 기준, 수능 최저 기준까지가 이제 맞춰져 있는 학생이 내신까지 좋을 때 수시 정시의 기회가 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신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 따로 가는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수능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는데 내신만 되게 잘 나오는 경우는 정말 뭐 되게 선마을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 물론 그런 데서도 따기 쉽지 않아요. 인원이 너무 또 적거든요. 등급 커트가 뭐 한 명만 1등급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반드시 유리하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 수능 점수가 둘 다 전국에서 상위 1%에 가깝게 들어가고 있느냐. 사실은 1%면 의대를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가 성적에서는 내신하고 수능 두 가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취약 과목은 없는가 이렇게 쓴 이유가 결국 공부를 잘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국어도 좀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국어만큼은 아니고 이렇게 반드시 과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도 보면 수학학원 탑이 있고요. 영어학원 탑이 있고 과학학원 탑이 있고 국어학원 탑이 있는데 문제는 이 탑이 다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 개가 다 좋거나 네 개가 다 좋은 학생이 결국 의대를 가는 건데 초, 중 때는 이게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에 딱 가면 내신하고 수능 점수를 실제로 딱 받아보시면 얘가 국어가 불안하네? 국어가 자꾸 2등급이 중간고등학교에서 뜨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 준비는 고등학교 이전부터 계속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시에서 내가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해서 따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 이번에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내가 이사까지 갈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신이 생각보다는 1등급으로 다 채울 수가 없었다. 그럼 당연히 정시가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시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수능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와야 되고 1등급 커트를 채워서 갈 수가 없어요. 1등급 커트를 채워서 갈 수 있는 거는 내신이 좋아서 수시를 지원했을 때 그 수능 기준까지를 맞출 때가 1컷 4%에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정시로 가게 되면 4%에 맞추면은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인서울 한 중위권을 1% 안쪽으로 맞춰야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내신 수능이 가장 성적에서는 큰 축인데 만약에 내신도 우리 학교가 너무 따기 힘들다. 그리고 수능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어떤 특정 과목에서 좀 점수가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결국은 뭐 남아있는 전형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제가 세 번째로 쓴 논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논술 전형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생각해보시면 이걸 누가 시험을 볼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수능이 1등급이 나오지만 내신만 안 좋은 수학과학이 매우 우수한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수능도 다 1등급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가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운 학교예요. 내가 상상고를 갔어요. 아니면 효용고를 갔어요. 아니면 숙명고를 갔어요. 아니면 뭐 한양고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내신이 전교 5등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네가 수학과학이 되게 좋아요. 그럼 이런 자사고까지에서도 이 전형을 쓰는 애들이 당연히 많을 거고요. 왜냐면 내신에 대한 역차별만 존재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는 이제 고입을 좀 좋은 학교를 목표로 준비했던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자사고는 뭐 또 좋은 명문고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 내신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하고 수학과학 실력으로 쓸 수 있는 전형이 또 논술 전형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허설대 하는 학생들 중에서 과고, 명지학교 이런 애들 중에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제도 자체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정시 준비를 하게 되면 수능 최저를 채울 수가 있죠. 논술도 왜냐면 수능이 걸려 있거든요. 논술만 100% 보고 수능을 하나도 안 보는 전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내신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한 번 망치면. 그럼 남아있는 내신 수능을 갖고 갈 수 없는 애들은 수능 논술로 가는 거죠. 논술만으로 가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거의 신의 수준에 가는 거죠. 논신이라고 막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데 한양대 의대를 논술로 몇 년도에 붙었어? 걔 논신이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서 한 300대 1? 200대 이 정도를 수학과학 실력만으로 뚫어낸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의 실력인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아닐 것 같다. 그럼 내신 수능으로 좀 더 가능한 학교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논술 전형은 감소 추세로 네. 가고 나중에 없어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냥 수능 모의고사가 전과목 1등급인가 이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수학 만점자 2,000명, 국어 만점자 2,000명, 영어 만점자 2,000명에 과학 만점자 5,000명이면 만점자가 1,000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 만점자가 10명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한 과목은 잘하는데 어느 한 과목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 부모님의 어떤 약간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어느 한 과목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과목에서 굉장히 잘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과목을 잘하는 다른 아이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전체 학원에서 제일 잘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아이보다 또 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영어면 영어 쪽에서 굉장히 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학이면 수학 쪽에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국어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과목에 그 몰입 현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목은 수능까지 매우 가까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 바람에 기회병이 생긴 거죠. 다른 과목에서는 그 약간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내신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우리 아이가 의과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어머니들은 국어는 우리 아이가 1% 안에 드는지 영어는 1% 안에 드는지 수학은 1% 안에 드는지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알려줘요. 내신에서도 알려주고 수능에서도 알려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거를 체크하면서 밸런스를 만들어서 가야지 어느 한 과목이 아주 우수해서 가는 거는 과거에 특기자 전형이 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 학생부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으로 가는 전형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논술 같은 경우에 있지만 그거는 너무 작은 숫자를 뽑기 때문에 정말 운이나 실력이 아주 극도로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학원에서 탑은 아니지만 우리 학원에서 한 10%는 아니지만 뭐 좀 잘하는 편이다. 근데 영어는 되게 답이다. 뭐 이렇게 차라리 그 전체 조합을 했을 때 점수가 좋은 게 더 유리하고 특히 고등학교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개가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능 준비할 기간이 모자른 상태로 고등학교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능은 이제 재수나 뭐 삼수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건데 이것도 재수, 엔수를 할 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냐 아니냐 막 애들끼리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재수학원에 있는데 똑같이 다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봐서 재수학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저 형은 내신도 좋은 의대 준비생이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나뉘게 돼요.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신을 1등급 때까지 만들고 수능을 생각보다 못 봐서 최저를 못 맞췄거나 정시로 의대 갈 정도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수능만 추가로 공부를 하면 되는 애들이 재수생인데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정말 정시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어차피 수시로 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재수나 삼수를 하면은 정시로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재수랑 삼수가 수시 지원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내신을 하는 데까지 해서 올해 서울의대 한 방에 못 갔더라도 현역으로 못 갔더라도 현역이 간다는 거는 재수 삼수 수준의 수능도 되면서 내가 재학생으로서 내신이 전교 1, 2등이다. 이런 아이들만 의대를 한 번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4년을 준비하면 수능은 1컷 다 맞출 수 있겠다. 하지만 내신은 되돌릴 수가 없는 성적이기 때문에 내신을 등급을 만들어 놓고 1년 공부를 수능을 더 하겠다. 이런 전략이 사실은 현실적이고 저도 의대를 되게 많이 보내고 올해도 아이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30-40% 정도는 현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 현역이 아닌 애들이 재수를 해서 거의 다 합격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의 내신이 현역에 육박하게 1점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는 재수를 해도 다시 수시 6개 의대 카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다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연대고대 공대 이상을 걸어놓고 재수 점수를 하고 실제로 대학교 1학년들 의대생들이죠. 특히 지방의대. 얘가 내년에 내 친구로 남아있을지 아닐지 서로 다 확신하지 못해요. 내년에 없으면 서울권으로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1학년 의대생은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속 시험을 봐요. 특히 내신이 남아있는 경우는 1등급대로 남아있는 학생들은
재수 삼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대를 가보면 알겠지만 병원 T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대를 들어가기 전에는 의대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서는 또 그 안에서의 학교 차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맞는 애가 3개 틀리면 지방의대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맞는 애랑 3개 틀린 애랑 4개 틀린 애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험을 좀 못 봐서 내년에 한번 더 의시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의시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면 그 내신 1등급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국어하고 수학만큼은 1등급대가 아니고 만점을 받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요. 국어 또는 수학 한 과목이 둘 다 1등급대인 애가 재수해서 의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시로. 왜냐하면 1등급까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그나마 가능해요. 근데 1등급에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수학 킬러 문제 3문제를 돌파를 해야 되고요. 국어에서는 가장 어려운 비문학 3문제, 4문제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3문제, 4문제를 돌파한다는 거는 노력의 영역 플러스 이 아이의 갖고 있는 힘의 영역인데 1년 사이에 힘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수를 했을 때 2등급이 1등급까지는 정말 노력이나 훈련으로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등급에서 만점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둘 다 만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 과목이라도 만점 수준까지 가 있고 나머지 1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재수하는 시간에 나머지 한 과목을 만점까지 가는 노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과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수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 국어는 10여 년 이상을 꾸준히 했지만 과탐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재수생들이 그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을 준비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그 재수생 비중이 50%가 넘죠. 거의 그 정도 있다. 특히 정시에서는 뭐 50%가. 제가 마지막에 수시 원서를 쓸 때 그 아이의 수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도 다 재수생들하고 비교해요. 왜냐면 그렇죠. 고3 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과탐 내신이 보통 추가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3 내내 내신을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수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수능에서 보는 과목을 고3 때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재수생은 내신이 끝나기 때문에 풀로 수능만 준비를 하는 거고 나는 현역이니까 과탐 2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고 원과목 내가 2개를 보는데 이것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고2 겨울이 되기 전에 거의 고3 파이널까지가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고3 1년은 재수라고 생각하는 현역만 사실 거의 입시에서 성공을 하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대를 못 만들어 놓고 재수학원을 간다 그러면 고시랑 똑같아요. 지금은 뭐 제도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사법고시를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재수 연수가 가능한다 해서 잠깐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냥 스카이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전과목 1등급을 목표로 하고 마지막에 운 좋아서 만점을 받는 식으로 가야겠지만 의과대학을 목표로 간다 그러면 1등급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학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이 킬러 3문제 그다음에 비문학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무조건 종합학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거로는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고등 시기 동안에 국영수를 수능을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 중, 고를 제가 나눠서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과목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초등 때 수능 국어를 제가 70% 수준으로 잡았고 중학교 때 85%, 고등 때 94% 이상 이렇게 잡은 이유가 실제로 고등 때 국어가 3년 내내 1등급이 유지가 되는 게 영어 수학보다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96%를 아직 94%라고 쓴 이유가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내신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좀 개별 편차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 영어는 초등 때 이미 고1, 고2, 고3 수준에서는 거의 90점대가 나와야 돼요. 90% 정도 수준까지가 된 상태에서 중등까지 한 5% 정도 높이는 거고 고등 가서는 한 2, 3% 정도 높여서 영어가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이렇게 마감하는 시기가 의대 정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늦어도 내신이 없는 중1 정도 때까지는 수능 영어에서 거의 고3 때까지 공부를 아주 조금만 한 2, 3%만 공부해도 유지가 될 정도 영어를 약간 끝내놓고 유지하는 걸로 가셔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 때 90%, 70%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진도가 유적분까지 완벽하게 끝나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 50% 정도로 잡은 이유가 수학 상하랑 수원 정도까지가 뭐 수투까지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상태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는 아이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킬러 문제까지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진도를 맞추고 그다음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내가 진도 범위가 만약에 뭐 고1 6월 모의고사 정도까지 수학 3까지 나왔다. 그럼 거기에서 90점대까지 목표를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중학교 갔을 때 이제 보시면 수학이 50%에서 88%로 훅 뛰죠. 그러면 중학교 기간에는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초등 때 90% 만들고 5%만 더 하면 되는데 중학교 때 수학 같은 경우는 50% 만든 다음에 거의 한 뒤에 40% 가까운 정도의 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기간 내내 수능 수학에 대한 준비를 뭐 진도 플러스 나머지 이제 또 문제를 잘 푸는 정도의 그 연습까지가 포함이 돼야 되고 고등에 갔을 때 나머지 10% 이상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초등 때 뭐 수능을 거의 다 맞는 수준까지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학교가 마감이 되는 정도까지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는 사실 수학이랑 과학에 몰입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내신을 할 때도 심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야말로 자기학년 심화, 고등 과정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수학을.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과학 빼고는 거의 할 시간이 없다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고 특히 영어는 별로 할 시간이 없고 국어는 수학 점수가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 더 할 수가 있고 뭐 비문학도 좀 더 어려운 것도 더 할 수 있고 뭐 문법도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 점수의 그 여유 정도에 따른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바탕에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영수 전략은 시기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어머니들께서 되게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아 힘들어요. 의과대학 가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컨설팅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케이스 들어보면 여기 보면 수능 국어 중등 때까지 85%, 수능 영어 95%, 수능 수학 88%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3 아이들 서울 의대에 가겠다는 애가 한 7명쯤 되는데 전 7명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걔네들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모의고사 지금 100점 나오고 있거든요. 중3인데.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수능 영어는 당연히 100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2 그 모의고사를 보면 다 맞아요. 아직 고3까지는 다 못 맞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중등에서 그 박소영 선생님이 제시한 저 기준보다 더 높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기준은 최소한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정도를 하면 갈 수 있다가 아닌데 많은 어머니들께서 저걸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박소영 선생님도 컨설팅 하다 보면 왜 못 가는지 저희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능력치가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의과대학의 목표를 집중해서 의과대학에 입학에 도움이 되는 거는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안 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영어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인생에? 영어 중학교 때 안 하면 언제 하죠? 그리고 이미 수능에서 100점 수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하는 시간이 수학하는 시간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행학습은 옳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한 학기 정도만 하면 됐지.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 교육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아이가 수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안 한 아이가 많이 한 애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이 하는 뭐가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자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국 단위 시험에서 성적이 한번 안 나와봐야 그리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걸 경험해봐야 왜? 딴 애들이 앉아 있어야 내가 뛰면은 걔네들이 앞서서 가는데 나보다 이미 빨리 뛰고 있는 애를 내가 지금부터 뛴다고 해서 앞서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그 느낌이 많이 하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해야 될 거를 해라. 이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얘가 지금 뭐 국어가 조금 부족하지만
너가 지금 진학할 고등학교 안에서 네가 내신이 거의 상위 뭐 1%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더 준비를 해서 혹시라도 국어가 1등급 커트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신으로 수시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중학생 때도 해줘요. 그러면 얘가 자기 내신을 준비하면서 얘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만 뭐 잘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100점을 맞아서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도 고입에 써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 공부를 다 했을 때 만점까지 나오는 게 어떤 건지 경험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학교를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네, 뭐 부모님이 정해주실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제가 특히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사실은 기준 달성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느냐면 일단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우리 어머니들께서 영어에 한이 맺혀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진짜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쉬워서 아이들이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정말 좋아요. 네, 정말. 네,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보다 요즘 중학교 졸업했을 때 졸업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도 너무 오랫동안 연구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킬러 문제 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요새 뭐 킬러 플러스 준킬러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냥 칠판에 대고 드립다 강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원에서는 수업하지 않고 질문만 받는 학원도 있고 어떻게든지 최상위권 아이들 위한 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꽤 어렵게 나와도 만점자가 항상 수천 명대, 1000명대에서 200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 국어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할 말이 좀 있는 게 어렵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수학처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국어를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다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국어를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거의 만점이 나오고 많이 틀려요. 하나밖에 안 틀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끝났을 때 제가 5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가 뭐 나경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러셀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수능 당일날. 그러면 러셀이 뭐 메가스타드에서 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냥 돈은 안 내지만 무료로 가서 거기다가 OMR 표시하고 수능하고 똑같이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어 100점 나왔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국어 100점 나왔고 그거는 뭐 러셀에서 본 시험이니까 그쪽에서 성적 통표가 나왔어요. 영어도 100점 나왔고요. 수학은 하나 틀렸어요. 96점. 그게 고1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물론 과학은 점수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허망한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이든 영어라는 과목이든 수학이라는 과목이든 그 박수영 선생님이 세계에 못하는 게 없냐라고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들께서 이게 핵심이에요. 국, 영, 수.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못하는 거를 어떻게 올릴지 요거를 체크를 하고 가는 거하고 안 하고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국영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말로 설득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냐면 얘가 영어만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거의 다 잘 가요. 근데 수학을 어려운 걸 막 풀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진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정시 배치표를 딱 써놓고 영어 반영 비중을 보여줘요. 사실 영어에는 왜 아무 숫자도 안 써있어요? 반영 안 하는 거야. 단점만. 있죠. 진짜요? 학교 다 서울대 보여주고 근데 그러면 1%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저 수학 더 해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하는 포인트는 본인이 그 수치를 봐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수학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학교 시험이 쉽게 나오면 하기가 싫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수학 상하까지 뭐 고등 1학년 진도를 끝낸 아이가 중학생인데 그러면 상하가 포함된 고1 모의고사를 한 번만 풀려보면 얘가 어려운 문제를 한 절반은 싹 다 틀려요. 그러면 70점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70점대 그 점수랑 그 시기에 봤던 모의고사 등급표를 제가 보여주면 다 몇 등급이야? 3등급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 인수를 못하는데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내신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네가 중학교 때도 만약에 시험 문제만 좀 여러 번 풀어갖고 95점, 100점 맞아서 학교 시험으로 기분 좋은 걸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고등 공부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걸 할 때도 극심화까지 갈 수가 있고 고등 걸 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물론 그게 압박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의대 입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전형이에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아이들이 그 불가능한 전형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지를 하는 순간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잘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아이들도 잘 모르고 엄마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꿈꾸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잘하고 수능 정도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신을 아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양상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거고, 하는 때까지 했는데 내신이 내 생각처럼은 안 나와서 뭐 1점 초반대까지는 안 나오고 1점 한 중반대까지 나왔다. 그럼 1점 초반대가 나와야 되는 의대는 일단 포기를 하고 수시에서 지원을 해놓고 여기에서 안 되면 정시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수 선생님이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전형이라고 했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게 되면 불가능에 가까운 전형은 다른 집 얘기고, 우리 아이들은 가능성이 자꾸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자꾸 국어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진짜 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도 있고, 최근에 국어가 정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3월 모의고사하고 요번에 고1 거 2개, 그 다음에 고3 거 하나를 올려놨어요. 자, 학생들,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1등급 미만은 시청하는 걸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1등급 미만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1등급 미만 학생들은 기존의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많이 듣고 아직도 이해할 게 많으니까. 근데 1등급에서 만점을 가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 꼭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학원이나 동영상에서 똑같은 문제나 아니면 이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EBS를 보셔도 되고요. 유수의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개성을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하고 제가 수업하는 걸 보고 가만히 엄마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학생 보고 2개의 동영상을 보게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려운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듣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데, 듣기만 하는 것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고등학생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과목별로 좀 들어가겠는데, 자, 의대 가는 고등학생들 수학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수학, 제가 그 다음 거에 목차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1 수학에서 수학 3하가 들어가 있고, 고2 수학에서 보통 수학 1, 2가 공통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랑 미적분이랑 기하는 학교별로, 그러니까 고등학교별로 커리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확통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확통은 뭐 선택을 막아놓고 미적분이랑 기하 중에 선택을 하는 학교도 있고 좀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수학 3화를 나가고 수학 1, 2를 나갈 때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이제 단원이 다 섞여 있는데, 이것들을 결국은 수열이나 극한까지 쭉 하면서 미적분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이제 문이과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문과 쪽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통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커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목차를 한번 제가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고1 수학에서 상하가 들어가는데 상의 내용이 좀 더 많아요. 하는 마지막 단원에 있는 순열과 조합은 이제 확률과 통계의 단원하고 연결이 대부분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과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거나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지는 거고, 문과계통의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 수학과 뒷단원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 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요즘에는 문과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적어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고, 뭐 평가원에서만 뭐 별로 불리하지 않다. 어차피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서 지정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는 올해 입시에서도 뭐 문과 학생들은 거의 전멸 수준에 가깝게 교차 지원 이것도 요즘은 의미 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그냥 학과 지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통 선택자, 그렇죠. 아니면 미적분 선택자, 네. 국어에서는 엄매 선택자, 화작 선택자. 그러니까 확 들어가는 것들은 별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학 상하에서 뭐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이런 단원들이 함수 수학하에 들어가는 단원과 합쳐서 다 이제 고1 때 진행이 되고 나면
수원이 들어가면 사실 수원은 수투 미적분은 거의 연결되는 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로 치면은 미적분 심화가 지금의 미적분이고 그렇죠. 수투는 그냥 문과학생들도 했던 기본 미적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수원은 남는 걸 거의 다 모아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학 1, 2까지를 좀 완벽하게 하면서 결국은 미적분을 잘 보기 위한 과정인데 미적분이 맨 마지막 그 과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를 꼼꼼하게 못하고 대부분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미적분에서 되게 많이 판가름이 나고 가장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미적분은 정말 이제 좀 손대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적분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수학 1, 2에서도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뭐 두 개가 어렵게 나오면 뭐 준킬러나 이런 문제가 6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매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 수투 미적분을 마지막까지 중학교 때 잘 푸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시간 배분을 잘해서 역주산을 해보시는 게 가장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을 중3 때 미적분까지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얘가 몇 학년 때부터 수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각자 다르겠죠. 그렇지만 너무 여유 있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고등학교 기간, 내신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수학을 극심화까지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코스가 고등학교 코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얘가 진도 나간 부분까지 모의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거를 수학은 이제 범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수학 관리할 때 보면 제가 쓰는 방법은 겨울방학 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방학 동안에 2번을 돌려요. 그 2번을 돌릴 때 처음에 한 번은 기출문제만 돌립니다. 그냥 마더텅으로 돌리고 두 번째 돌릴 때는 내신이 앞에 다가오니까 수원 수투를 지금 돌려놓으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때는 기출문제하고 뭐 블랙라벨을 같이 돌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수로그 함수부터 시작해서 미적분, 그다음에 심화 미적분, 초월함수의 미적분까지 가는데 이 사이클을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학은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이클이 6개월 이상 길어지면 뒤에 걸 공부하고 있을 때 앞에 거에 대한 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면서 두 번째가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미적분을 가고 있을 때 다시 수원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는데 그 두 사이클이 돌아갈 때 정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은 항상 띄고 돌고 나머지는 내신 교재를 같이 돌려버리면 이 망각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모의고사 성적 올라가는 거하고 내신 성적의 성적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아지고요. 수학하고 국어, 영어의 과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어, 영어는 사이클이 길어도 실력이 안 줍니다. 근데 수학은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수학을 아주 만점 받는 아이가 딱 6개월만 수학을 중단하잖아요. 걔 점수가 이상한 정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수학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어, 영어 어느 정도 끝내놓고 고등학교 때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림으로 인해서 저점하고 고점이 같이 상승하게 만들어 놓으면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출문제를 돌린다 이러면 어릴 때 지금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어렵죠. 그걸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일단 그 실력까지 만드는 걸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급 컷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컨설팅 하는 아이들 처음 왔을 때 이런 표를 보여주거든요. 어느 정도 잘해야지 대학을 가냐 이렇게 봤을 때 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이 원점수를 보여주면 느낌이 좀 올 수가 있는데 최근 국어 대수능 커트를 보시면 2016년부터 93, 92, 94, 84, 2019년 수능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국어가. 그리고 91, 그다음에 최근에 88, 올해 수능이 어려워서 85점이 1컷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근 경향 자체는 국어는 계속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매년 리뉴얼돼서 나오면 작년 거보다 올해 게 어렵고 계속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드는 게 고1 모의고사 자체부터가 일단
얘네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나 막 테스트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그쵸. 되게 완전 세게 이번 3월 모가 네, 그런 75점 정도가 1등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의대 준비하는 고2, 고3 학생들한테 고1 모의고사를 지금 추가로 풀리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인지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 어느 방송에서 요번에 고1 모의고사가 뭐 어려웠다고 했는데 고3 모의고사는 점수가 90점대 초중반 정도 훨씬 예상하고 있고 75점이라고 하는데 전 둘 다 풀어봤잖아요. 고3 거보다 고1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수학하고 국어의 차이점이에요. 수학은 고1 게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고3 거보다. 근데 국어는 고1 게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같이 내려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추세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볼 때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진짜. 네, 쉽게 나올 수도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억울한 건데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보고 준비해야 되죠? 사실은 어렵게 나올 거 네, 보고 그걸 준비하죠. 준비하시는 게 맞고 이제 문제는 1컷이 문제가 아니고 2컷이 더 문제예요. 80점대 거의 후반이거나 되게 어려워지면 이것도 거의 10점 가까이 떨어지는데 제가 밑에 대수능하고 모의고사를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점수 차이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대신 쉽게 나왔을 때는 뭐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수능 커트랑 그 모의고사 커트가 되게 극심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중간한 학생들은 진짜 아예 어렵게 나와버리면 다른 애들도 못 푸니까 오히려 등급이 좀 보정이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그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는 과목인데 실력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 과목이 국어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능 커트는 1컷이 지금 보시면 90점 이하로 떨어지는 애가 거의 없어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88, 89 이 정도라서 30개 중에서 2개까지 틀려야지 무조건 1등급 커트인데 의대는 정시로는 1등급 커트로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내신이 1등인 학생이 최저 기준 맞출 때 1컷 이렇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30개 중에서 2개 이내로 틀리지 않으면 수시든 정시든 둘 다 어려운 게 수학인데 이게 수학 시험이 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어렵게 나와도 아이들이 그만큼 수학을 잘하는 게 저는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고 2컷하고 3컷을 보시면 시험이 90점, 한 92점에서 95점 컷에 있을 때 2등급 커트가 거의 88점에 가깝게 걸려요. 87, 88, 88, 88, 85, 84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한 4, 5점이 툭 떨어지는 구조로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올해 최근의 경향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어려운 2개 빼고 3개는 좀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고 6개가 다 어렵게 나와버리면 100점에 가까운 학생 또는 70점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중위권은 2등급 커트라인이 뚝 완전 떨어지는 뚝 거죠.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요거는 난이도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커트를 비교해 보시면 작년 21년 10월 커트 보시면 1컷이 지금 83점이에요. 75, 80 이렇게 낮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낮게 나와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수능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한 85점일 때도 1등급이 나왔던 적이 많은데 대수능에 가면은 92점 이하로는 뭐 3등급이 될지 2등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점수보다 좋은 애들이 그만큼 들어오는 게 수학 1컷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제가 마찬 많이 친다고 말씀드렸죠. 걔네들이 계속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대생들도 1학년 때 미적분 배우잖아요. 그럼 심화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극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적분 극심화를. 그럼 얘네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무슨 방법을 쓰냐면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해요. 그 고등학생 가르쳐요. 그렇죠. 그게 자기 공부하면서 자기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대 1학년 애들이 과외를 하는 이유는 본인 수능을 보기 위한 게 가장 커요. 서울대, 연대의대 정도 가지 않는 애들은 다 다시 시험을 보는 애들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수학 커트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대수능까지 갔을 때. 자,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그 재학생이 수능에서 국어, 수학 만점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수학 만점자가 2,500명이나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재학생 비중은 생각보다 낮지 않은 게 수학은 그 집중해서 중킬러나 킬러 문제에 1등급 받았던 아이들은 그것만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재학생은 아직도 돌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돌리기를 하다가 시험을 보는 아이와 중킬러 문제 정도의 어려운 문제만 집중하는 아이하고 격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도 문제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수학을 좀 일찍 끝내놓고 내가 언제부터
그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나 준킬러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느냐가 스카이를 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만점을 맞아야 되는 의과대학을 갈 때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92에서 100 차이가 좀 많이 커요. 두 문제 차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게 국어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100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학은 준킬러 문제를 가르치는 노하우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도 국어는 그게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어 문제가 만점자가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 커트라인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문학하고 엄매, 그 다음에 뭐 화자 이쪽은요 티칭하고 점수를 올리는 게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비문학 독서인데 비문학 독서가 10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1등급 커터는 푹 떨어지는 거고요. 비문학 독서가 6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등급이나 2등급 수준이 되는 아이들은 문학이나 문법이나 화작은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의과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 같은 경우도 의과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저 경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도를 나가면서 끙끙거리고 풀어야 되는 요 능력이라는 게 갑자기 고등학교 때 생기지 않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인 게 의과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배경지식도 키우고 어휘도 키우고 그 비문학 독해 능력도 키우는 작업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꺼번에 커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92점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100점을 못 맞출 것 같다. 그럼 반드시 고등학교 조절하셔야 돼요. 내신을 그렇죠. 조절을 하시는 거지. 이걸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안 돼요. 돼요. 왜냐면 내신을 접고 수능만 할 수가 없어요. 의대 시험 자체의 구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고2 모두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의대 가는 고등학생 국영수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의대 가는 고등학생 고1, 고2, 고3 학년별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사실은 저희가 이거 다 돈 받고 컨설팅 하는 건데 유튜브 방송에 계신 어머니들께 무료로 다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1은 결국은 이제 첫 시대학인 거죠. 그러니까 입시가 첫 시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내신 성적이 모두 합산이 돼서 대학을 가는 거고 재수를 해도 삼수를 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시험이 내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 내신 때 좀 긴장을 하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준비해서 이제 진짜 고1 딱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엄마 마음처럼 얘가 정말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게 긴장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내신을 볼 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이제 진짜로 성적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첫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예전에는 한 1월, 2월쯤 되면은 이제 내신 준비를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많이 시작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12월, 1월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가 얘가 수능을 못 볼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두 개의 기회를 수시 정시를 둘 다 지원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놓치면 안 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그 내신을 갖고 수시 지원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중간고사 때는 좀 준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긴장도도 되게 높은 편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나 의대 입시는 첫 중간고사를 딱 보면은 소위 말하는 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한 2, 3등급이 몇 개가 껴있다. 이걸로 그 뒤에 다 5, 1등급 받는다 해도 쉽지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첫 중간고사, 중3 아이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경우에 그 첫 중간고사까지 여름방학이면 6개월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작을 하면 6개월이면은 입시의 절반 카드가 날아가는 거예요. 특히 의대나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은.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엉뚱한 공부하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부터는 공부의 50% 이상을 4월 중간고사 공부하는 거고 12월부터는 공부의 90%를 4월 중간고사 공부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카드를 2장 가져가. 수시카드, 정시카드. 4월 중간고사 못 보게 되면 수시카드는 최상위권 대학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 의대에 준비하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다 잘했죠. 다 잘하는 아이들이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니까. 근데
4월 첫 중간고사에서 올백 떴어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딱 한 명 개보자 만점이 나왔거든요. 그는 1학년 졸업할 때 올 1등급, 그러니까 한 과목도 2등급이 없고 그 모의고사에서 3번을 다 만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가 유일하게 좀 제일 잘하는 아이인데 서울 아이는 아니에요. 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신이 따기가 좀 쉬운 만큼 수능 공부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모의고사 관리가 잘 되고 있었던 케이스였고, 또 한 케이스는 이제 서울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걔도 모의고사에서 딱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전과목 그것도 만점이 나왔는데 그것도 틀린 게 과학,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틀렸기 때문에 절대평가 기준으로는 걔도 만점이죠. 그런데 내신에서는 역대 대치동이기 때문에 5월 1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작년, 재작년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전국에서 얘가 거의 1등에 가깝겠구나라고 느끼는 애들이 뭐 서울에 비롯해서 동시에 거의 다 붙는 아이들이고 수능도 다 만점받게 나오는 아이들이 한 학생이겠죠. 걔가 둘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대치동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니요. 그 지방 아이들. 그게 내신 관리하고 수능 관리 그렇게 네. 같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고나 영재학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 일반고 가서 내신 맞죠. 그리고 걔를 내신 기간에 제가 쓸데없는 공부를 안 시켜도 되는 이유가 수능이 이미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내신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수능이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럼 무조건 내신을 따야 되니까 그 시간에 수능을 또 시킬 수가 없죠. 또 반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 기간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수능은 사실 시험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이제 3년 정도의 그 기간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유가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학년의 어머님들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능 공부가 다 완전히 거의 돼 있어서 내신에만 몰입을 그 기간에 해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내신은 아시다시피 수능은 이걸 다 알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걸 또 암기를 다 꼭 할 필요가 없는데 내신은 다 알아요. 본문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치만 이제 그만은 없잖아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걔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시험은 똑같죠. 단어 테스트를 보기 전까지 직전까지 다시 한번 외워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작업이 내신 시험 공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뭐 기간을 한 달로 잡을 수도 있고 2달로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3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월 한 달을 통으로 남기고 내신이 완전히 끝나는 걸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의대 준비생들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기간에 다른 거를 거의 안 시킨다고 생각하고 고등학생, 중학교 때도 계속 경고를 해요. 중학교 때는 지금 내가 뭐 내신 시키면서 선행이랑 심한 학생이 지금 숙제를 같이 주잖아. 고등학교 가면 3월 1일부터 이거 하나도 못해. 내신만 해야 돼. 그럼 만약에 네가 수능 준비가 안 돼 있으면 3년 동안 계속 같은 구조일 텐데 수능을 언제 올려? 그러면 최저 못 맞춰. 어차피 의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교 때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내신 수능을 병행을 하거나 선행을 병행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딱 가는 순간부터 내신 기간에는 수학 상을 하면서 미적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같이 한다. 이거는 좀 내신 끝난 직후 한 2주? 방학.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고1 내신 과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고1 내신 과목은 거의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간혹 뭐 한국사를 2학년 때 보거나 이런 학교들인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학생 한 명만 빼고 다 전부 다 똑같은 과목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통과랑 통사랑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암기를 미리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잊어버리는 부분은 있지만 암기가 끝까지 되어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 또 배울 때 수업을 들으면서 또 외우게 시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도 자습서 같은 거를 미리 다 풀어요. 뭐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학교 부교재 프린트. 중학교 때랑 좀 다른 거는 학교 부교재랑 프린트가 중학생들보다 좀 많은 학교들이 있고 비중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시험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80점 이상이 나와도 그냥 다 뭐 상관이 없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게 퍼센트를 나눠야 되는데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 1등급이 없고 2등급만 다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 인원만 1등급 커트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돼야 되니까 평균이 보통 한 50점대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은. 그러니까 교과서만 갖고 어리게 낼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학교에서 모의고사라든지 보통 고1 시험을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재작년, 3년치 1, 6월 모의고사 그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요. 시험법에. 그럼 이거를 수능 공부할 때는 해석 다 되면 되잖아요.
답을 맞으면 되잖아요. 모르는 단어 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신이잖아요. 그럼 내신 이걸 다 알아도 싹 다 가리고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시간이 무조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가 딱 결정되는 순간부터 뭐 영어 본문이나 이런 건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국어 영어만 빼고 국어 영어는 출판사별로 내용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통합사의 통합과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출판사가 달라서. 그럼 이걸 먼저 다 외워놓은 다음에 학교가 딱 결정이 되면 국어 영어 40절을 사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까지 풀고 그리고 나서 학원에서 내신 대비하는 학원들이 있죠. 거기 가서 얘는 복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1등급 레벨에 겨우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저도 이제 국어, 영어 아이들 제가 내신 관리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가 중학교 한 11월, 10월쯤 되면 중학교 3학년 90% 어느 고등학교 갈지가 정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자습서 사서 본문부터 요기합니다. 어차피 시간 절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정보를 더 캐면 꼭 단어장을 같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그 단어장에서도 시험을 내거든요. 그럼 그 단어부터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능률복화를 한다 그러면 능률복화를 외우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의문론이 나오는데 문법에서 킬러가 나오거든요. 저 의문론 같은 경우는 본문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외우게요, 국어도. 그리고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고사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도 교과서 지문 되는 거죠.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만점 받는 수준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간 거 하고요. 중학교 때 내신만 공부해서 올라간 아이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외운다고 하면 영어 실력이 없는 아이가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능에서 만점 수준인 아이들은 본문을 외우는데 수월하게 외워지고요. 중학교 때 작은 본문만 외웠는데 수능 수준까지 안 갔다. 근데 본문의 내용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6월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들 10개, 20개까지 같이 외워야 된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외워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보캐버러리가 낮은 아이들도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는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 실력 본질적으로 좋은 아이를 실력이 안 좋은 아이가 정말 밤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외웠다고 해서 잘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영어가 다 끝나 있어도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영어가 수능이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내신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술형이 그냥 다 써야 되는데 이걸 싹 다 외워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형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외워져 있어도 영어 실력이 없으면 이거를 변형해서 본인이 문법 실력이 있어야 이게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능 공부를 고3 난이도까지 중학생들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신 문법으로 들어가는데 문법을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 그냥 거의 변형해도 자기 실력으로라도 영어 라이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내신 영어가 커버가 잘 안 돼요. 네,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수능을 정말 안 틀려요. 안 틀려서 수능 문제 정도 푸는 거는 이 아이한테 자극이 안 되거든요. 전 그런 친구들한테는 SAT 시켜요. SAT 지문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SAT를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면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게 합니다. 도전의식이 생기고 수능 영어, 그러니까 SAT 영어를 공부하면 수능 영어는 굉장히 쉬운 영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면 이게 또 아이의 국어 능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라는 것은 내 아이의 능력치가 이만큼이면 쉬운 거를 계속 반복하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학을 지금 국어 영어는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맞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경향이 학교별로 뚜렷하거나 이런 것보다 학교별로 난이도가 달라요. 다르죠. 어떤 학교는 수학이 되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쉽게 나오는 학교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그렇죠. 있어요. 내신 기간에 끝내놓지 않으면 얘를 다시 할 시간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 준비할 때 뭐 써야 되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한 적어도
저는 고1 애들은 한 5번 정도?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책 복습을 기본적으로 시킨 다음에 나머지 뭐 예를 들면 1품 이상의 교재들을 1품 블루나벨, 뭐 마플 이런 교재들 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선행할 때 다 풀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새로 다시 푸는 정도까지가 돼야지 모의고사 점수랑 내신이 같이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가 언제 보냐면 애들이 내신 끝나고 나서 다음 내신이 시작되기 중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영어는 모의고사가 범위가 없지만 수학은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음 기말고사가 지금 3주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시험 범위는 저번 중간고사 범위가 수학이 나와요. 그럼 내가 중간고사 범위를 복습하고 있어야 될지 지금 기말 대비를 해야 될지가 애들 입장에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수능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수학 정도는 그냥 풀면 안 틀리는 상황이 돼야지 영어 본문도 외우고 서술형 준비도 하고 통합과학도 외울 시간이 나오는 거지 수학까지 실력을 올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면 사실은 내신을 전 과목 1등급 받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은 아예 실력이 딱 되면 난이도의 문제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경향에 따라서 이걸 다 잘하지만 외워야 되고 이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풀었는데 안 틀린다. 그러면 시간 투자를 다른 과목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수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의대생을 위한 수학 전략은 아이의 지능이 높다면 능력만큼 속진을 하는 거죠. 속진은 속진대로 하는데 첫 번째 속진은 개념 속진만 시키고 두 번째 속진부터는 다시 돌리기를 할 때는 심화서가 살짝 들어가요. 처음부터 저는 심화 속진은 절대로 안 시키거든요. 그러면 심화는 언제 하는 게 좋느냐? 저는 제 철학인데요. 자기학년 심화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학년 심화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때에 뭐 블랙라벨과 고쟁이와 일품을 푸는 거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게 없을 때 방학 때 스스로 푸는 거는 몰입도와 기억이 완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는 거하고 그냥 강도 있는 연습은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수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되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풀 수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그때 다 풀어서 그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네, 이 작업이 시험이 아닐 때 최대한 푸는 거하고 남는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을 거쳤을 때, 거치지 않았을 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그 시간에 미적분을 한 번만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번을 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고 고등학생들은 내신 기간에 그거를 진짜 마무리를 하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고2 내신까지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연습을 하는 시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네, 하는 거죠. 돌리긴 돌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깊게 돌릴 기회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똑같아요. 교과서를 포함해서 자습서나 평가문제집이나 이런 걸 어차피 다 풀고 외워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범위가 이거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고 선생님 도대체 시험 범위를 언제 다 알려줘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국 다 똑같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한 분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면은 수학만 3명이 들어오고 뭐 사회도 2명에서 과학을 4명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니까 각자 선생님들이 밤마다 다른 수업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그 반별로 진도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정을 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1, 2, 3가 들어가. 국어는 1, 2, 4가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특히 과학은 1단원 들어가다가 3단원은 앞부분까지 들어가고 4단원은 뭐 두 번째 단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니까 다 해놓을 수가 없고 저는 보통 이거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방학 때 통사, 통과, 한국사는 자습서 정도의 기준을 끝까지 풀로 한번 다 돌려요. 그리고 나서 시험 범위 부분을 스팟으로 다시 복습하는 기분으로 고1 내신을 보통은 시키고 그리고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통사, 통과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내신을 할 때 한국사를 고등학교 내신을 한다는 생각으로 세계사 말고 한국사 파트 들어갈 때 좀 많이 열심히 시키는 편이고 이때 독서까지 할 수 있는 책을 같이 읽히거나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들이 짧잖아요. 그럼 이해를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이걸 같이 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중3 겨울방학 때 한국사를 너무 모르는 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독서 기록에 들어갈 책을 미리 선정을 해서 내신이랑
결합을 시켜서 하는 형태로 가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형태로 선택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통사하고 통과, 특히 통사는 제가 직접 가르치니까 지금 몇 년째 가르쳤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전원 100점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100점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통사는 가장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지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그 다음에 법이나 윤리, 사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리는 뭐 혼자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항상 경제고, 경제 중에서도 기회비용하고 비교 우위. 이 부분에서 거의 99%의 학교들이 킬러 문제를 내요. 그런데 이게 통사 정도 수준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교재를 보면, 이 정도 보려고 그러면 수능 문제까지는 풀어야 되겠다. 그 정도, 수능 경제에 나오는 정도까지 풀고, 전체 다 경제를 볼 필요 없지만,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비교 우위는 수능 수준까지 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인권 부분에 있어서 헌법 파트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느냐, 헌법재판소. 이 부분이 항상 어렵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판례까지 껴서 나오거든요, 내신에서도. 이 부분도 통합사회에 나오는 지식 갖고는 통합사회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교 1, 2등하고 전교 20등하고의 차이가 이 공부하는 레벨이 달라요. 다르죠. 얘네는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시험 대비를 그냥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시험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중학교 때 뭐 경제도 배우고 법도 배웠지만 그 정도 수준 갖고 책도 없고요. 그 부분만 더 집중해서 공부를 시키면 거의 안 틀려요. 통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 학교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통합과학 내용 중에서 물화생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그 기출문제집을 따로 좀 정리하고 가서 풀면 선생님이 꽈냈을 때 심한 문제에서 걸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박소영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의외로 한국사가 복병이에요. 왜 복병이냐 하면 국어, 영어, 수학은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차마 못 덤벼요. 그리고 아무리 내신 수학이라고 해도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해도 수학 공부를 10년 동안 열심히 한 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어도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얘가 본문이 안 외워져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하고 수학은 정말 내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빵 올라가지 않고, 원래 실력이 좋았던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애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통사, 통과 같은 경우도 한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과목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국사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국사는 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중상위권 아이들이 작심을 하고 덤비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고2 때는 중국어 같은 그런 과목이에요. 이 중상위권 아이들이 내가 딴 과목은 잘 안 되니까 국사라도 파고들겠다 하고서 덤비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능에서는 다 만점을 받은 아이가 국사가 3위 떠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네. 이게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딴 과목은 1위 떴는데요. 국사가 3위 딱 뜨는 순간 이 아이는 서울유대학교 의과대학을 내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단일수가 떨어졌지만. 그리고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중요도는 단위수로 결정이 되는데, 통사나 통과는 한국사 단위수가 별로 낮지가 않아요. 통사 통과는 부정수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고2 때로 가면은 제2외국어를 대부분 학교가 다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 했고, 우리 애는 한국사 검정시험도 봐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 그럼 중국어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1등급 커트가 가끔 100점도 나오는 과목이 대부분 다 제2외국어 과목. 그래서 저도 작년에 서울의대 못 보내고 연대의대 보냈던 애가 중국어가 2등급이 떴는데 걔 점수가 98점인데 2등급이 떴고, 그 고1 때는 통사에서 2등급이 떴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영수에서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좀 현실적인 얘기 드리면, 수능에서 거의 안 틀리는 아이가 국사가 3등급이 나오는 게 딱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인데, 네. 얼만큼까지 문제가 나오냐면요. 애들이 그만큼 준비하기 때문에 연대편 다 외워야 되는데요. 근대사 보면 1884년이나 1894년도에는 한 연도에도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같은 해에 일어난 게 아닌 것,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먼저 순서대로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깨알같이 일어난 사건들을
1년이나 몇 개월 단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빼버리고 그렇게까지 문제를 내는데 그걸 맞춘 애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직윤으로 서울의대 가는 게 물이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시는 잘 나오니까 정시직윤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사 한 과목 때문에 서울대나 의대의 내신 카드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중학교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한국사 검정시험 있잖아요. 그걸 보게 해요. 왜냐하면 시험이 있을 때 준비하면 아무래도 좀 열심히 하니까 국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사만 하시면 안 되고 국영수를 다 하고 과학도 잘한다. 그럼 국사랑 중국어 이런 거 하시면 국사만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뭐 중국어나 이러나 이렇게 제2외국어 과목도 얘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배우는 것도 되게 고통이에요. 다른 과목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내신 말고는 나머지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수행평가가 있고요. 사실 근데 수행평가는 내신에 포함이 돼요. 내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5월이 딱 되면 5월 첫째 주에 보통 내신이 쫙 끝나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대부분 애들이 이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수행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5월 내내 하고 학교 행사 한두 개 하다 보면은 벌써 6월이 되고 기말고사 딱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이제 미루거나 이제 한꺼번에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뒤에 기말고사 준비할 시간이 되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고1 때는 주의를 해야 되고, 동아리나 임원활동 같은 경우도 고2, 고3으로 가면은 고2는 과목 내신 자체가 고1하고 비교도 안 되게 과목 많아져요. 그리고 주요 과목이 다 들어가고 걔네는 다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럼 이게 똑같이 내신이어도 시간이 훨씬 모자르고 시간 관리 신에 가까운 아이들도 선생님 저희 아이가 시간 관리가 안 될 정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동아리나 임원은 고1 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놓으시고, 요즘에 동아리 들어가기도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세부특기사항하고 행동특기사항하고 빼고는 동아리가 이제 뭐 기존의 모든 동아리를 다 학생부에서 표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메인 동아리 빼고는 뭐 스스로 만드는 동아리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뭐 수학과학 동아리라든지 뭐 의학이랑 이런 동아리들은 면접 준비를 애들이 해야 될 정도예요.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1 때 그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과목별 획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수학이 어떻고 국어가 어떻게 써주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선생님들이 다 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관찰한 부분이 뭐 50% 이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완벽하게 관찰할 수가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너희가 넣고 싶은 게 있으면 적어서 주면 참고를 해서 보겠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시고, 그나마도 기회를 안 주는 학교들도 많아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냥 써주시는데 그러면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선생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써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뭐 성실하다 이런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 국어 시간에 또는 수학 시간에 그 단원이 있을 때 그 단원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더 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그거랑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그 부분을 선생님하고 토론을 하거나 이런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짜로 만들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때 준비 안 하면 그 뒤에 쓸 내용이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집에 책 읽었다 이거를 써주실 수도 있고 안 써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독서랑 관련된 걸로 내용을 넣어야 되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발표나 뭐 동아리 활동이랑 연결된 뭐 과학이나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메모를 또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올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수로감수 할 때 뭐 했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지수로감수를 배울 때 얘가 뭐 뒤에 내용이랑 연결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관련된 걸 선생님한테 심화 질문을 하거나 꼭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지나가면 못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머니들 그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수시에서 종합전형 남아있고 종합전형에서 그 변별력 있는 영역들이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세 특 정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특 쓰는 거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세 특을 잘 쓰는지에 대해서 컨설팅도 너무 많이들 하는데, 일단 성적을 잘 받는 게 1번이고요. 솔직히 성적이 없이는 저게 의미가 없어요. 성적을 잘 받는 게 1번이고, 성적이 안 좋은데 세특이 좋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세특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가 세특을 무시하지 말고 관리해라지 네. 성적보다 세특을 관리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네, 그거를 메인으로 얘기하는 만약에 뭐 다른 게 있다면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네, 좀 네. 중요할 것 같고. 자, 이쯤에서 저희가 오늘은 사실은 마이크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좀 울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지금 원래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마이크로 넣는다고 한 게 또 이게 착오가 생겨서 막 잡음이 떠서 지금은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에다 대고 떠들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육성이 카메라로 들어가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고요. 방 전체에서 울림이 좀 있거든요. 정말 좋은 방송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야말로 좀 세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그 사고가 있는 거, 좀 음질이 좀 안 좋은 거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거 다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신 얘기를 지금 쭉 했는데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모의고사는 수능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고1 때는 이제 뭐 사회적 과학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국영수에만 신경을 써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범위 자체가 수능 범위는 아니에요. 통과통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은 있지만 일단은 국영수에 주력을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과목이 진짜 없는지. 물론 이 준비를 못하고 들어왔다면 사실 의대를 정시로 가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3년 동안의 모의고사를 관리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상하도 수능 범위는 아니에요. 고1 내신에만 들어가는 범위인데 그래도 내가 모의고사를 중간에 뭐 6월이나 9월이나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내가 못 푸는 난이도가 몇 개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중에서 내가 몇 개까지를 못 푸는, 2개를 못 푸는지 5개 정도를 못 푸는지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서 중간에 이 모의고사 점수 깎자돼서 대학을 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거를 그럼 언제 공부하냐를 생각해보면 공부할 타이밍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도 겹치지 않아요. 수학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전 내신을 할 때 그 극심화까지를 해두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을 때 모의고사를 뭐 복습을 하거나 중간고사 때 봤던 교재를 갖고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심화 교재를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따로 풀어야 된다. 내신 때는 쉬운 난이도까지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기말고사를 놔두고 6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준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고2, 고3 때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해야지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고 계속 같은 패턴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준비하는 팁은 고1 때는 수능 범위에 겹치지는 않지만 내 레벨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뭐 수학 상황을 안 되는데 수원을 잘할 수도 없어요. 범위는 다르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고2, 고3이 돼도 내신이 있고 또 수행이 있고 다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1주라도 좀 세게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든지 시험 직후에 2주 정도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더텅 쓰는데 마더텅이 색깔이 2가지가 있거든요. 까만색 색깔은 과목별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 빨간색 색깔은 모의고사만 모아놓은 건데 과거에는 그냥 출력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잃어버려서 그냥 책으로 되어 있는 거를 풀리는데 저는 국어, 영어, 수학 정기적으로 풀려요. 시간이 있는 아이들은 매주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이번 주 국어, 다음 주 수학, 그 다음 주는 영어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풀리는 연습을 하는데 이거는 실전 연습을 계속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익숙한 효과가 생겨서 실력보다 5%, 10%라도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푸는 거하고 문제집 푸는 거 차이가 모의고사는 혼자 풀더라도 이 등급컷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잘 보고 싶은 마음이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을 풀 때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푸는 동안에 테스트 결과도 의미가 있지만 실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랑 수학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국어, 영어는 모의고사가 보일 거는 진짜 거의 100점이 나와요. 그렇죠. 모의고사로 가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범위는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1에서부터 100점이 아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되고요. 요새 그거는 100점 맞기 힘들어요. 네, 그래도 의대를 목표로 하면 내신이 다 1등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이제 계속 누적이 돼서 올라가는 형태로 시험이 나오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모의고사 잘 안 나온다 하면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내신 때 극심화까지 못하고 또 다른 과목 외우느라고 수학을 우리 학교 내신 1등급 받을 정도까지만 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필요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고1 원로사 준비의 포인트고요. 자, 이제 고1 끝났고 고2 말씀을 드릴게요. 고2는 고1하고 다른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고1은 내신 과목이랑 수능 과목이 딱 겹치지는 않아요. 물론 기초가 되는 과목이긴 하지만 범위가 겹치지는 않고 고2 내신은 드디어 수학 1, 수학 2 내신에서 들어가는 과목들이 내가 실제로 수능에서 봐야 되는 과목이 돼요. 과학도 네, 탐구. 과학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랑 과학이 일단 이제 수능에서 볼 본격적인 나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내신으로 들어오는데 고1 때 아까 과목 그게 다거든요. 예체능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고2 때는 이제 수학원, 수학2가 한 학기에 보통 1학기 수학원, 2학기 수학2 들어가면서 이제 확통도 필수로 들어가는 학교는 확통을 반씩 쪼개서 이제 절반 이렇게 들어가고 심한 학교는 미적분도 고2 때 끝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3 때 기하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이거는 사실 절평이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고2 때 그냥 전 과목 내신에서 중요한 걸 다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과탐 공부가 덜 돼 있다. 그럼 과탐을 또 본격적으로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 1, 2도 뭐 어느 정도만 선행이 돼 있고 문제풀이는 아직 세게 못 들어갔다. 근데 과학도 해야 된다. 근데 국어 영어는 아까 고1 때처럼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과 학과를 간 학생들도 사회 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하나를 거기다 선택을 해요. 그럼 얘가 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게 경제일 수도 있고 한국사일 수도 있고 윤리학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반대로 문과도 생명과학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목 부담이 난이도도 다 올라가고 수능에서 들어가는 과목이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준비할 시간이 고1 내신은 중학교 때도 하고 있잖아요. 겨울에라도. 근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기말고사 시간이 더 짧은 것처럼 고2 내신은 고1 겨울 때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내신 준비만 할 수가 없는 게 미적분이랑 이제 다른 과목들이 이제 중학교 때 확실하게 난이도 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또 이거를 선행을 좀 더 살려야 돼요. 고2 내신 시작할 때 수원이 1학기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럼 2학기 내신은 여름방학 때 수투를 완벽하게 다 살리기가 힘드니까 고1 겨울이 좀 길잖아요. 그럼 이게 수학 1도 해야 되죠. 수학 2도 해야 되죠. 미적분도 좀 살려야 되죠. 확통 들어가면 확통도 해야 되고 과학을 3개 하면은 화원, 생원, 지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2 내신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고1 여름방학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수학 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고1 겨울 때 다 몰아서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이제 고2 내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1 때 이미 1학년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등급이 결정이 내신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신 등급을 보고 정말 내가 수시는 힘들겠는지 의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시로 가야 되니까 뭐 더더욱더 수능 대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내신 끝난 직후 예를 들면 지금 중간고사 직전이잖아요. 지금 4월 마지막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5월 첫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가 여름방학보다 더 길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행을 처리를 하면서 수능 대비도 해야 되고 2학기 내신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5월에 일부라도 앞에 1, 2주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1, 2주 투자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게 또 바로 고2 내신 시작이 되니까 뭐 미적분 같은 거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1학년 겨울방학 때 되면은 제가 이제 설계를 다시 합니다. 어떻게 다시 하냐면요. 너 지금 국어 다 100점 나오지? 네. 영어 100점 다 나오지? 네. 겨울방학을 위해서 국어, 영어를 100점을 만든 거야. 지금부터 너의 공부는 50%는 수학이고 30%는 과학이고 10% 합쳐서 나머지 다 한다. 이렇게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을 바꾸고요.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 미적분 한 바퀴 무조건 돌리고요. 그 다음에 3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수원으로 들어가야죠.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도 이제 선택 과목 들어가고 근데 이때 저는 뭘 하냐면 기출문제 같이 풀려요. 요새 학교들이 기출문제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게 수능 확대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요때 이제 빛을 발하는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하고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실력도 중요한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관리로 실력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그 실력까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국사 같은 일이 잘 안 벌어집니다. 등급이 실력대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그 내신이 뒤바뀔 수 있는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물리 선택자 뭐 50명, 그 다음에 뭐 화학 선택자 뭐 40명,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1등급이 한 명밖에 없는 선택 과목이 많아요. 네, 되게 따기 힘들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전교 2등이었는데 얘를 이겨야 직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얘도 1등급 나도 1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2학년 내신에서는 과목이 많아지고 1등급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서 내가 1등급을 받아버리면 얘가 2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뒤바뀔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요. 박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2학년 내신과 수능은 상관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2학년 때는 고3 때 하겠다는 그 마인드를 풀리 쏟아버리면 내신 성적에서 그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때 수능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고2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탐이 고3으로 가면 추가목으로 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과목을 2개나 3개를 보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과탐을 할 때 내신 수준으로만 해버리면 얘는 고3 때는 또 추가목 내신을 하니까 과학할 시간은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도 과탐 내신을 시킬 때 뭐 적어도 기출을 당연히 풀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완성도 한 3개년을 다 풀려요. 그 전해 것까지 제가 대본에서 다 다시 풀릴 정도로 과학을 고2 내신 할 때 못하면 그냥 끝난다.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고3 내신은 전부 다 등급으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쵸. 절반 이상은 다 절평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도 선생님들이 별로 어렵게 안 내시고 그러니까 고2 내신에서 그냥 모든 승부를 다 걸어야 되고 고1 내신은 얘가 의대까지 진입이 되는 학생이 확인이 됐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면 고2 내신은 이제 거의 결정을 짓는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내신 잘 안 나온다 그냥 당연히 정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정시 준비가 내신이랑 똑같기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 돼요. 내신 잘 안 나오게 되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가야 되는데도 내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정시 파이터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 정시 파이터가 돼야 되냐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했을 때 내신과 수능을 다 준비했을 때 둘 다 잘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 준비해야 되는 건데 내가 가야 될 학교가 좀 레벨이 높아요. 의과대학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내신이 2등급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내신을 올 1등급을 받아도 의과대학 내신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얘는 내신이 아닌 정시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자고 정시 공부만 하느냐 그건 아닌 게 학교에서 내신과 그 수능하고 연관되는 과목과 연관이 안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연관이 안 되는 과목은 진짜 가볍게 가는 거고 연관이 되는 과목은 뭐 다른 아이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공부하되 다만 지역적으로 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주 괴상한 프린트 이런 것만 피해가면 나머지는 똑같이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2 때는 거의 똑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고3이 되면은 이제 내신이 안 나오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과목이 겹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정도밖에 없어요. 수학도 내가 기하 선택을 안 하면 이제 이거는 내신이랑 안 겹치게 되는 거고 미적분이 고3 때 남아있는데 내가 미적분 한 달 크면 수학은 겹칠 수가 있어서 국영수가 보통 등급으로 표기가 되고요. 과탐도 대부분 등급으로 표기가 안 돼요. 추가 과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시험 대비 정도는 내신을 가볍게 하는 거고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추가 과목을 예전에는 등급으로 다 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추가 과목 수능 선택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학 가서도 좀 잘하는데 지금 뭐 올해 대학 간 애들도 보면 고3 때 추가 과목이 내신으로 등급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고3 때는 상대적으로는 내신 준비 기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원 과목을 과탐 과목을 이제 내신 직전 기간만 아니면 같이 병행을 시키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3 때는 결국은 수시를 하고 있어도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에서는 몰입을 하되 나머지 과목 수능에 포함이 안 되고 절평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과탐처럼 고2 때 하고 끝났던 과목들을 살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신에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내신 범위 자체가
전국이 거의 동일하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나와요. 학교별로 뭐 1강부터 10강까지 나오는 학교가 있고 뭐 띄엄띄엄 나오는 학교, 이 범위만 다른 거죠. 책은 거의 다 습득하고 수학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수능에서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내신을 하면서 수능을 약간 마무리하고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내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탐은 내신에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살리는 정도의 느낌으로 가고, 추가목은 좀 가볍게 준비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통 내신을 가게 되고,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이 고1 때는 모의고사를 뭐 3월, 6월, 9월, 11월 4번 따보는 게 없어요. 거의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인데, 고3이 되면 3, 4, 5, 6, 7, 8월 빼고 모의고사를 거의 매달 봐요. 그리고 9월에 시험 부평이 이제 전범위가 들어가는 모의고사라서 애들이 그냥 수능하고 똑같은 거의 시험이고, 10월은 이제 좀 쉽게 내주는 그런 달이고, 그리고 11월은 대수능이에요. 그러니까 8월 빼고는 매달 시험이 있는 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냐?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고3 내내 시험만 보다 보면은 벌써 11월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3 때 뭘 공부한다, 이거는 좀 쉽진 않아요. 쉽지 않고, 그럼 이렇게 치면 이제 결론이 이거죠. 선생님, 그럼 수능 도대체 언제? 수능은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돼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최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남아있는 한 10%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두세 문제를 위해서 한 문제, 1년에 한 문제씩 올린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내신을 하면서 그 타이밍을 잘 보시는 거죠. 모의고사 시험 기간. 우리 학교가 6월은 안 보면 이번에는 모의고사를 안 보니까 9월 정도 대비해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보고 가시는 거라 시간 관리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이제 중간에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7월부터 보통 수시원서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소개서가 지금 이제 올해 다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지금 보이고 소개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수시 원서도 아마 뭐 직후에 바로 준비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원서 거의 배치상단에 가까워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수시 원서도 이제 고1을 나눠서 학생부를 좀 더 보강하는 형식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수능 파이널로 고3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소개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7, 8월 2달을 공부를 거의 못해요. 계속 소개서만 애들이 쓰게 돼요. 자기는 작가를 존경하게 됐어요. 선생님, 저 진짜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소개서 쓰기 싫어서 서울대에서 자기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엄마 막 우시고. 얘가 소개서 쓰기 싫어서 서울대 안 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 정도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줄어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거의 핵심은 비교과의 내용보다는 내신 등급 자체가 한 9대1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 정도가 그 나머지 내용들. 근데 점수가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애들이 내기 때문에 비교과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신 등급을 소홀히 하면 이거에 대한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도를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9월 모의 평가가 이제 수능 전범위가 다 포함된 적분 끝까지 나오는 게 전범위고, 고3 6월 모의 평가 같은 경우가 적분 한 단원 빼고 전부 다 나오는 이제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6월, 9월이 그래서 뭐 6, 9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잘 본다고 수능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연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게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목표를 하시면 안 되고 3년 내내 그냥 모의고사 점수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아이들한테 커트라인에 가까운 점수나 이런 걸 인식 안 하게 하려고 저는 등급을 아예 물어보죠. 전 원점수만 항상 물어봐요. 너 몇 개 틀렸어? 96점이야? 2개 틀렸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게 난이도에 전혀 상관없이 3년 내내 모의고사가 1등급으로 유지가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간에 모의고사 대비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대비는 할 시간이 보셨다시피 별로 안 나와요. 엄마들이 다 동감하세요. 자기 수능 준비 안 하고 들어갔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이 말을 한 100번씩 해요. 수능 준비할 시간 진짜 없네요. 내신하다가 끝나네요. 내신을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도 3년 내내 쪼개서 수능을 내신하고 겹쳐서 잘 준비한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준비가 좀 많이 된 학생들은 내신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정말 어차피 의대 갈 거 정말 서울대 연대도 좋은데 목표로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서를 쓰는 가능한 스펙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신은 이제 전교 1, 2등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각 학교 전교 1등들이 다 의대를 합격하냐? 그렇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재수생도 있고, 재수생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 중에서 시험을 이제 잘 보는 애들이 또 존재하고, 만점자 보시면은 대학교 재학생들이 많아요. 그쵸. 네,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는 연대고등이거든요. 고등학교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1.5등급 내외라고 쓴 거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예전이라고 해도 몇 년 전, 뭐 얼마, 2년 전, 불과 이런 느낌인데, 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원을 모든 이과 진학생들이 다 들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택으로 바뀌어서 2과목 하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과목별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밑에 깔아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 만점이 정말 드물어요. 어렵죠.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1.0 만점이 제가 고1 전교 1등들이 다 1.0 만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교 1등, 사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준비된 애들은 제가 하는 의대 준비하는 애들은 전교 2등 이하는 거의 없어요. 4, 5등이 들어가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고 특이한 경우고 거의 1, 2등인데 얘네들이 이제 원서를 쓰기 전까지 3년 동안의 내신 나오는 패턴을 보면 결국은 전 과목이 거의 만점에 나오는 원점수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등급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고등학생 애들이 실제로 받는 내신 성적표를 제가 보여주거든요. 저희 졸업한 아이들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제가 알았지만 보면은 학교를 다 다르잖아요. 지방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 다른데 어느 학교 걸 봐도 원점수가 100점에 가까워요. 전 과목의 1등급이 가까운 아이, 특히 의대는 애들은 전 과목의 1등급에 가까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1.0에 수렴하는 점수가 원점수 기준으로 평균이 55점이 나와도 나 혼자 98점. 그렇죠. 평균이 48점이 나와도 나 혼자 94점. 평균이 만약에 조금 쉬워서 60점이 나왔다. 그럼 나 혼자 99점이 나와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0점 맞는 공부가 아니면 전교 1등이 절대 불가능해요. 동일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몇 프로 이상이면 다 A 이렇게 주지만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 1.5등급까지 안에 들어가는 애들도 내신이 조금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라고 할 수 없죠. 커트라인이 살짝 떨어지는 학교들은 수능 기준이 더 높아요. 그러면 내가 수능을 조금 더 잘하는데 내신은 한 1.3등급이다. 그럼 의대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내신이 나보다 좋은 애가 수능 최저 못 맞추고 내가 맞추면 내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1.5등급 때까지 유지가 되면 의대를 다 지원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전 과목 1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편차가 없어야 되고 이제 의대 기준이 보통은 3과목 합이 4 또는 4과목 합이 5 이렇게 하는 학교가 이제 대부분인데 4합 5가 가장 높은 수준이죠. 5합 5 이렇게 4합 4 이렇게 보는 학교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거의 전 과목이 다 1등급인데 과탐을 하나 틀렸는데 아깝게 2등급 뜬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3년 내내 난이도 상관없이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 컷이 82점이어도 나 혼자 92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신 1등급이 아닐 경우는 수능은 1컷을 맞추시면 안 돼요. 1% 이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점 100점 만점에서 거의 감점이 없냐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더 유리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신도 꽤 잘하고 수능도 정말 잘하는 수준까지 맞추는 게 솔직히 내신 수능 둘 다 잘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수능 만점 받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수능 거의 다 맞아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고등학교가 너무 좋은 데 가가지고 내신이 전교 2등인데 내신 등급 1.9등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은 한 2개 틀렸어요. 그럼 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입시제도를 다 이해를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그냥 하셔야 되는 거고 1등급 대가 아니면 수능을 좀 더 올린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 내신이 좀 안 좋다. 근데 수능은 거의 만점이다. 근데 수학과학은 되게 우수하다. 그러면 남아있는 전형 하나가 수시노트. 저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내신이 이제 1.5등급 이하로 나온 애들이 있어요. 학교가 너무 센 학교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애들은 제가 사실은 초, 중 때부터 쭉 이렇게 컨설팅 했던 애들은 데리고 다니. 이런 아이들은 제가 학교를 조절해서 웬만하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조절해서 넣는데 고1 딱 올라오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학교를 제가 전학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학생 중에서 제가 고1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에 전학을 시키는 애들 걔는 의대를 갔어요.
다른 학교로 옮기고. 근데 그 학교에 정규 1, 2, 3등은 다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정규 1, 2, 3등 갔던 어머님들이 정시 왔었을 때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정도로 두 개 다 모수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한 영역을 만점받는 건 내신도 1.0 쉽지가 않고 수능도 1.0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등급은 당연히 맞춰야 되지만 실수가 난다 하더라도 합산했을 때 1컷에 거의 맞추는 수준까지 가면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리시는 게 좋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논술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데 이거는 자사고 뭐 이제 아니면 과고 이런 애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실 필요가 있고, 판단이 안 되시면은, 그거는 정말 저희 같은 사람하고 의논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성적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고, 아이가 공부하는 걸 봐야 돼요. 얘가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지가, 얘가 태도만 안 좋아서 이러는지, 이렇게 태도가 계속 상향을 시켰는데도 태도는 개선이 안 되고, 실력만 좋은 애들, 그럼 이런 애는 일반과도 1등을 못 해요. 차라리 자사고를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결정하셔야 되고, 그 외에 제가 방법 써보려고 5번을 했는데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외국가도 쉽지 않고, 한가를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와서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도 안 되면 재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과대학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보셨죠? 그런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몇천 명씩 뽑아요. 누군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뭔가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근데 의과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머리도 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지방대학교 경영학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대학교 경영학과 가겠다는 만큼 공부하고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면은 그건 넌센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숫자적으로 보자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 2등으로 졸업을 해야 해? 오케이. 모의고사 성적은 3 또는 4 정도 나와야 돼. 편차 없이 1등급. 그 다음에 내신이 1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1% 안에 들어서 수능으로 가야 해. 요거잖아요. 논술은 빼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전교 1, 2등을 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라는 게 일단 국영수.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과학도 중요한데 일단 국영수. 어떻게 하면 국영수가 일단 1등급이 나오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3학년도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혹시 내신이 1등급이 안 나오면 1% 안에 들어야 되는데 1% 안에 든다는 것은 만점 수준에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 국영수를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지? 일단 여기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시키는 것들, 읽으라는 책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의 태도, 그걸 보고 이쪽하고 지금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를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컨설팅 하는 거예요. 현재 이 아이가 이거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을 가만히 잘 보시면 저희한테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박소영 선생님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이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는 게 해주는 거고 전체적인 방송을 통해서 아마 대략 한 90%의 방향성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의 방송을 통해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제가 의과대학을 가기 위한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상위권 내지는 최상위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기 때문에 듣고 나서 슬퍼진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힐링 방송이 아니고요. 아프더라도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감없이 방송을 했고 어머니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과목별로 국어는 의대 가기 위해서 국어는 의대 가기 위해서 수학은 의대 가기 위해서 영어는 이 시리즈를 3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정규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딴에는
최대한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하려고 그 기자재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 바꾸다 보면 또 에러가 떠서 오늘은 저희가 목소리를 막 키우고 소리가 울리고 방송도 좀 늦게 시작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내용만큼은 충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세 번의 박선우 선생님, 뭐 의대를 정말 많이 보내는 우리 박선우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설계만 해주는 게 아니고 매주 불러서 관리를 해서 다소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실력을 올려서 의대를 정말 많이 보냈거든요. 특히 서울의대 많이 보냈어요. 저 많이 그 같이 보냈던 그 기억나는 학생들이 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거 맞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안 어렵습니다. 최소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의과대학 아니면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